안녕하세요. 디자이너 깜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일러스트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화면 구성이랑 패널을 다루는 법 같은 걸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직접 개체를 그리는 것보다 먼저 앞서서 비트맵과 벡터의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비트맵과 벡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일단은 비트맵은요, 사진, 픽셀로 이루어진 방식을 말하고요. 벡터는 점과 패스로 이루어진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는 조금 헷갈리시죠? 자, 우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벡터보다는 비트맵에 있는 픽셀이라는 단어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어쨌거나 자, 비트맵은 비트는 조각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맵은 영역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어떤 영역 안에 비트, 조각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서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구성해내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벚꽃 사진을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은 해상도가 꽤 좋은 파일이네요. 자, 또 확대를 해볼게요. 자, 더 3만 배가 넘게 확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거 하나하나를 픽셀이라고 부르고요. 이 픽셀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바로 비트맵 방식입니다. 이해하기 편하시죠? 비트맵은 픽셀들이 영역 안에 붙어 모여서 각각 색깔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걸 이제 축소해서 멀리 보면 이렇게 사진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럼 벡터 방식은 뭐냐? 벡터 방식은 자, 얘가 벡터의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벡터 방식은 이렇게 여기 지금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파란색 점들이 보이시죠? 이걸 점이라고 불러요. 점입니다. 앵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점과 점을 연결해주는 요 라인들은 패스라고 불러요. 길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죠. 한글로 번역하면 패스는 오솔길이라고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는 한국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패스는 패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점과 패스가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막혀서 하나의 면을 이렇게 구성한 거고요. 제가 그 면에 색깔을 입혀주겠다라고, 여기 분홍색 보이시죠? 이 분홍색을 입혀주겠다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방식은 픽셀, 아까 방금 전에 옆에서 봤던 벚꽃 사진의 비트맵 방식처럼 픽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패스 안에 분홍색을 채워주겠다는 공식, 일종의 수학 공식 같은 명령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에 따라서 색깔이 입력된 거지 분홍색의 픽셀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처럼 얘를 확대를 해볼게요. 자, 선택을 안 하고 확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13,000, 지금 33,000, 13,000, 17,000, 20,000, 34,000, 50,000, 64,000대까지 확대를 했는데도 전혀 깨지지 않죠. 완전히 깔끔하게 들어서죠. 만약에 이게 비트맵 방식이었다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픽셀들이 네모난 게 따닥따닥 보였을 거예요. 되게 못 그렸네요. 근데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일자 라인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럼 예상하시겠지만 이런 벡터 방식은 깨지지 않습니다. 완전 신박한 거죠. 완전 좋은 거죠.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장법이 많이 쓰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단순한 면으로 구성된 2D 그래픽, 애니메이션 그런 개체들을 작업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거 작업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로고, 기업의 로고 당연히 많이 쓰이고요. 명함 같은 거, 혹은 뭐 이렇게 면으로만 구성된 디자인 같은 거, 뭐 그런 식으로 작업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대표적인 벡터 방식을 쓰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그럼 비트맵 방식을 쓰는 이런 사진, 픽셀을 이루어진 얘네들을 가지고 쓰는 대표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은 바로 포토샵이겠죠. 그럼 포토샵에서는 벡터를 못 쓰냐? 아니요. 쓸 수 있습니다. 포토샵에서도 벡터를 쓸 수 있고요. 일러스트에서도 얘한테도 비트맵에서 주는 효과들을 다 줄 수 있어요. 물론 100% 다 효과를 서로 가지고 있진 않지만요. 어느 정도는 좀 나눠 갖고 있습니다. 특히 벡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굳이 그래픽을 다루는 분이 아니어도 우리 일상에 정말 아주 많이 쓰이고 있어요. 어떻게 쓰이냐면 바로 폰트 파일이 벡터 파일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한글, 워드, 엑셀 같은 프로그램에서 내가 폰트를 아무리 크게 해도 막 500포인트를 써줘도 그렇게 해서 출력을 넘겨도 글씨는 안 깨집니다. 왜냐하면 벡터니까요. 네, 그 글자 경계 라인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내가 아무리 120포인트, 300포인트 해도 글자가 깨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깨진다면 무언가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폰트는 애초에 만들 때 벡터를 쓰도록 그렇게밖에 못 만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벡터와 비트맵 방식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했다면, 자, 제가 아까 전에 얘는 제가 여기에다가 분홍색 면으로 채워주겠다라는 명령을 내린 거라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면이고요. 뒤에 있는 게 바로 선입니다. 자, 제가 그럼 요거는 없다는 뜻이에요. 논 없다는 뜻이죠. 얘를 누르면요. 네, 투명해진 거예요. 흰색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종이 색깔이랑 투명한 걸 일러스트는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이게 흰색인지 투명인지 좀 구분을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없다고 하면은요, 지금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건 파란 선이 없어요. 그냥 투명한 겁니다. 자, 제가 선을 위로 올려서요, 이 선에다가 뭐 여기 있는 스와치 패널에서 아무 색이나 요렇게 해야 선이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파란 선으로 속은 투명하고 외곽만 파란색인 걸 입력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면에다가 뭔가 색깔을 채워놓고 싶다 그럼 이렇게 꼭 면을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자꾸 헷갈려 하시고 까먹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내가 선 색깔을 입력할 거면 선이 위로 와 있어야 되고요. 면 색깔을 입력할 거면 면이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면에다가 다시 색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면 색깔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논을 눌러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래 이런 식으로 면에 선 색깔만 남기고 속은 투명하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레디언트, 여기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 나중에 다른 수업에서 할 거고요. 그레디언트, 이렇게 자연스럽게 색상이 바뀌는 색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동일한 무늬가 반복되는 패턴을 넣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레이터 아주 기초적인 비트맵과 벡터의 개념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지금 알아본 거, 여기 면색과 선색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수업 시간에는 직접 진짜로 개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